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살벌한 선거판에서 이 웃음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 아주 흥미로운 기가 막히는 유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제목을 보고는 한참 머리를 굴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더블 쿼테이션하고 야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 다시 메모드돼 가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씨였는데 그분이 물러난 다음에 공석이 됐는데 추미애 씨가 야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메모드급 선대위를 해체를 했는데 다시 메모드급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선거판에서 웃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메모드급 선대위가 다시 구축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말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잇따라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을 이렇게 비꼰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이런 비아냥을 부르는 이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쿠팡 플레이 정치 풍자 프로그램 SNL 인턴 기자에 출연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은 요새 한참 진행 중인 이 멸공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멸공 논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멸콩 논란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질문을 받고 추미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군대를 안 갔다. 군대 맛을 봐야 철이 들 것 같다. 다 군대를 안 갔다는 말은 윤석열도 군대 안 갔고 이재명도 군대 안 갔고 정용진도 군대 안 갔는데 이재명은 빼고 다 군대 안 갔다. 그러니까 정용진과 윤석열은 군대 안 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군대 맛을 봐야 철이 들 것 같다. 윤 후보를 겨냥해서는 사법시험 구수도 했는데 재수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떨어지고 다음에 또 나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했는데 상당히 위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까처럼 야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 다시 메모드 선대위로 돌아가네요 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해촉한다고 해촉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게시글에는 이런 댓글들이 막 붙었습니다. 어둠의 선대위 추미애,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 조국, 황교익, 고민정 자꾸 늘어나는 어둠의 선대위원장들. 하여튼 촌철살인입니다. 어둠의 선대위라는 것은 민주당 선대위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돕는 어둠의 선대위에 추미애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이고 그 밑에 조국, 황교익, 고민정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국민의힘 임성호 대변인은 또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대외비 사안을 이렇게 발설하셔도 되나? 대외비랍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조국, 황교익, 고민정이 어둠의 선대위원장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발설하셔도 되나라고
글을 올렸으니까 이게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또 한 번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1, 2위를 다투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든 제일 큰 책임자는 역시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렇게 집요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게 건마 한 1년을 끌다가 보니까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성큼성큼 올라갔고,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했겠습니까? 꿈에도 꾸지 않았죠.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석열 총장도 야심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당신밖에 없다 라고 축켜 세우고, 더구나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 보수층에서 가장 극렬하게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니까 이분도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에 떠밀려서 지금 정치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서 이제는 문재명 정권의 탄생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유명한 법칙,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이번에는 아마 적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는 이미 3번 분열로 망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보수 분열로 박근혜 탄핵,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분열, 41%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도록 만들었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2년 정몽준, 이회창 두 사람의 분열로 노무현 대통령 등장했고, 1997년에는 김종필 세력이 김대중과 손잡고, 또 당시의 집권 여당에서는 이인재 씨가 나가고 하는 이중분열로 해가지고 도저히 질 수 없었던 이회창 후보가 낙선이 되었습니다. 보수 분열로 3번 좌파 정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은 이제 실정이 됐는데,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이번에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좌파라 하면은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합친 개념인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 좌익, 공산당이 자충수로 혼이 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6.25죠. 6.25 기습 남침은 전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6.25 남침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50년대 말에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25 남침, 거기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6.25 남침을 부추겼던 소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6.25 남침이라는 이게 자충수입니다. 또 하나 뭐 수많은 자충수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1968년 1월 21일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이것도 청와대 담벼락까지 30몇 명의 북한 특공대가 접근하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내부적으로 흔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전술적 기습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자극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예비군을 만들고 자주국방 정책을 펴고, 자주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화학 공업 건설로 나아감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국,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 한 7대 군사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자충수입니다. 아마 김정은 정권이 망하기는 망하겠는데 망했을 때 우리는 역시 공산당은 자충수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